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배수경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오늘은요. 바로 20강 바로 곱셈 공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이어서 이제 오늘 좀 빠른 지름길들을 공부하는 셈인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해요. 자, 여러분 이 전개도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자, 이 두 전개도 중에 정육면체 전개도는 누구일까요? 선생님 너무너무 잘 봐서요. 저 왼쪽 거인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도요. 접어보면 맞습니다. 자, 사실은 이것 말고도요. 더 많아요. 이렇게 입체 도형의 이제 전개도 펼쳐서 이제 입체적인 거 평면으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펼치는 거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개도는 이런 도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에도요. 전개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살짝 맛봤는데 식은 전개를 하면요.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딱 정리하면 또 한 가지로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형이 아니라 식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자, 오늘 그래서 끝장 개념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전개식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총 낱낱이 따지면 5개의 공식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고 또 문제로 적용해봐서 개념들을 정확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그럼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꽉 잡을 개념은요. 아까 우리 전개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전개식이라는 걸 얘기하려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사실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로 좀 미뤄뒀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전개식과 연결을 시킬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자, C 더하기 D라는 다항식을 한번 곱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단항식을 다항식의 항마다 분배 법칙으로 곱셈을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다항식 하나를요. 잠깐 문자 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m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셈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m 곱하기 c 더하기 m 곱하기 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m이라고 뒀던 요 부분을요.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또다시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항식에 해당되는 것들을요. 하나씩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펼쳐낼 수 있겠죠. 그래서 AC 더하기 BC 더하기 여기는 AD 더하기 B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사실은요. 이런 생각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요. 이렇게 한번 곱해서 AC 이렇게 찾아내고요. A 곱하기 D 해서요. 요렇게 찾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해서요. 요렇게 찾아내고요. B와 D를 곱해서 요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해서 펼쳐내더라도 역시 같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원래 요 식을 이렇게 괄호 없이 쭉 펼쳐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우리가 전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전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의 결과가 결국은 전개한 전개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동류항 정리할 게 더 남아있다면 거기까지 정리를 하셔서 식의 전개를 한 뒤에 식의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전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개념 확인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결국은 잘 정리하세요, 전개하세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계산해서 나와도 되는 걸 봤기 때문에 A와 B를 곱하면 AB, A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고요. 자, 5도요. 이렇게 곱하는 거지 얘네 둘만 서로 안 곱하면 돼요.
자, 여기 이웃 동네에 있는 애들끼리만 한 번씩 다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더하기 5b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 5, 15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동류항 정리할 게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역시 자기 집 식구 말고요. 남의 집 식구들과 한 번씩 인사하는 겁니다. x, y, 마이너스 x. 자, 여기 5도요. 마찬가지로 한 번씩. 그래서 플러스 5y,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까지 해주시고요. 자, 동류항이 없는지 체크. 없습니다.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A와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될 거고요. 8과 마이너스 5를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8A 마이너스 바로 40 이렇게 되겠죠. 자, 동류항 정리할 게 있나 없나 봤더니 어머나 여기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동류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정리해야 되겠죠. A제곱에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래요. 플러스 3a 되겠고요. 마이너스 40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동류항이 있다면 반드시 동류항 정리까지 하셔야 계산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x를요. 하나씩 계산하면 첫 번째 2x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되겠고요. 자, 2를요. 한 번씩. 자, 첫 번째는요. 플러스 2, 4x 되겠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역시 여기 동류항 있나 없나 봤더니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동류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x 제곱은 그냥 쓰지만 이렇게 더 계산해서요.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전개하는 것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식구 아니고요. 자, 옆에 있는 곱해지는 다른 다항식의 항들에다가 빠짐없이 한 번씩만 잘 계산해 줘서 마지막으로 동류항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개에 대한 기본 이제 내용을 알았는데요. 아까 우리 문제 4개 중에서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동류항이 더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요. 패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동류항이 생기는데 저거까지도 조금 빨리 좀 우리가 계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까? 자, 비슷한 모양들끼리 이제 맞추어서 뭔가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오늘 방금 전에 한 이 전개의 원리, 전개하고 난 다음에 동류항 정리하는 바로 그 과정 끝에 얻어진 게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어떠한 것들을 정리해서 만들어 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생긴 거 할 거예요. 자, A와 B를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는요, 결국 거듭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를요, 2번 곱하는 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2번 곱하면 아무래도 동류항이 생깁니다. 그렇죠?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고요. 요렇게 곱하면 BA니까 결국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역시 AB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로 AB라는 동류항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생략하고요. 공식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만나게. 결국 어떻게 되냐? A제곱에 2AB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B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까지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한 게 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다. 자, 두 번째. A-B의 전체의 제곱.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 역시 A-B 곱하기 A-B. 자기 자신을 2번 곱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우선 A를요. 한 번씩.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한 번 하면 마이너스 BA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같은 거죠. 마이너스 B 그래요. 플러스 됩니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역시 어디에 뭐가 생기느냐? 자, 이 부분에 동류항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요. 우리가 어떻게 적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A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제곱해도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이건 똑같은데요. 뭐만 다르냐면 가운데 이 부분만 달라요. 마이너스 2AB가 되는 이 부분만 다르게 나온다. 부호만 이제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첫 번째의 공식 우리가 이른바
합과 차의 제곱에 관한 공식이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양 그대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봤던 거 a 플러스 b 하나 하고요.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개씩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는 a와 a 곱하니까 a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ab. 근데 여기가요. 플러스 ab가 돼요. 자, 부호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이렇게 마지막 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죠.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요 부분에 없어지기 때문에요.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결과만 아주 예쁘게 남아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항이 좀 많은데 요 부분은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서 항이 두 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자, 선생님 여태까지 a, b 쓰다가 왜 갑자기 x를 갖고 오셨나요? 자, 요거는요. 문자로 다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볼 테지만 실제로는 숫자들이 올 거예요. 상수항들이 될 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렇게 곱해서 x제곱 나오고요. 요렇게 곱하면 bx 나오죠? 자, 요렇게 곱하면 ax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ab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냐면 요 부분만큼을요. 동류항으로 보는 거예요. 자, b하고 a는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상수, 숫자로 볼 거기 때문에 개수가 되겠죠? 그럼 x에 관해서 여러분이 묶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자, 요 부분 좀 재밌는데요. x로 묶어내고요. 마지막은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요. a 먼저 쓰면 a 더하기 b가 되어서 x의 개수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은 a와 b의 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합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곱이 되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공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가운데 부분 이제 생략하고 바로 갈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x 부분의 개수가 아까는 1이었지만 이 부분의 개수가 1이 아닌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만 문자를 보고 a, b는 상수로 볼 건데요.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라는 가장 복잡할 수 있는 형태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곱하면 ac x 제곱이고요. 자, 요렇게 곱하면 a d x고요. 요렇게 곱하면 bcx고요. 자, 마지막은 b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시 문자 이제 x 제곱 더하기 x 그리고 상수항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앞은요. ac가 올 것이고요. 요렇게 곱한 ac. 자, 마지막은 상수는 숫자끼리 곱한 bd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가운데가 AD 플러스 BC가 올 거예요. 이게 바깥쪽, 안쪽에 있는 숫자들끼리 곱하고 그리고 더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공식을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다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리 이 공식들을요. 잘 암기해도요. 실제로 실전 문제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익숙해지는 일이 남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념 확인 문제로요.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공식 옆에 놓고서 하세요. 놓고서. 자, 놓고서. 선생님은 다 알지만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놓고서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봤던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자, 가운데는요. 요거 두 개 곱한 건데 2배 할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x.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 5, 10, x 더하기 5, 2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요. 플러스를 사이에 두고 요거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니까요. 첫 번째 앞에 거 제곱. 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자,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제곱하면 음수 없어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그리고 플러스 4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조금씩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제곱 2, 4, x 제곱. 자, 마이너스 살려주시고요.
둘이 곱합니다. 2, 3은 6xy인데 2배 할 거예요. 12xy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는 2배, 동량 정리할 거니까 플러스 3, 3은 9, y의 제곱. 자, 마지막 갑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안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제곱이 될 거니까 플러스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거 다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3, 3은 9x의 제곱 더하기 3xy인데 2배 할 거니까 6xy 마지막으로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첫 번째의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난 두 개의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이제 그 다음 공식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예쁜 공식 이른바 합차 공식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줄 건데요. 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건데요. 구성원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중간에 치고받고 없어지죠. 항이 두 개만 된다. 자, 그래서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한 것만 남을 거라서 3에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것이다. 아주 사랑스러운 공식이에요. 근데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둘이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2, 4, x 제곱 마이너스 5, 25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다른데요. 자, 여러분 더하기는요. 자리 바꿔줄 수가 있죠. 결국 앞에 있는 애들끼리 같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 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아까 그 공식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2, 4 x의 제곱 마이너스 3, 3은 9, 2, 4 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는요. 여기 제곱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괄호까지만 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살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운데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공식 활용도가 낮습니다. 같고 같지만 부호만 서로 다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를 사이에 두고 자리를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 5x고요. 여기는 2분의 3 플러스 5x입니다. 결국은 같고 부호만 달라요. 그러니 앞에 거 제곱 2, 2, 4, 3, 3, 9 마이너스 5, 25 x의 제곱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3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 적용하는 건요. 아주 활용도 높고 예쁜 공식. 자, 없어지고 항이 두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요. 여러분 알아보고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자, 이번에는요. 문자 있고요. 상수들이 이제 다릅니다.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요. 아까처럼 같고 부호 다른 것도 아니죠. 자, 이럴 때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다가 좀 써놓고 자, 여기는 더할 거고요. 마지막은 곱할 겁니다. 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x의 제곱. 자, 더할 겁니다. 누구랑 더해요? 2와 마이너스 3을 더할 거예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자, 마지막 둘이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문자 같고요. 상수만 달라요. 그럴 때 이 공식 쓰는 거죠. x제곱에 자, 둘이 더할 겁니다. 더하면 1이니까 x 이렇게 갈 거고요. 자, 마지막은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3, 4,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류항 정리를 한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갑니다. 문자 같아요. 상수만 달라요. 자, 이럴 때 쓰는 공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곱하기니까 곱하기는 마이너스 2, 4,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x제곱에 이건 4분의 2니까요. 통분하면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플러스 4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요. 문자 같고요. 선생님 이거 문자가 있어요. 어때요? 이것도 같이 통째로 상수인 것처럼 이거랑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x를 기준으로 x제곱에 둘이 더한 거에 x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y와 마이너스 4y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얘네 둘이 이제 곱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4, 12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yx인데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더 이쁘죠? 마이너스 x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y의 제곱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식 이제 네 번째였죠. 순서대로 보자면. 자,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마지막 공식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다루어 보는 거죠. 자, 이것도요. 헷갈린다면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고 하시면 좋아요. 자, 이 경우는 x제곱에 가운데 x 들어갈 거고 마지막 상수항 올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제일 먼저 x제곱은요. 얘랑 만나야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과 2를 곱해서 6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상수항은요. 상수항끼리 만나야지 문자 없이 상수항이 구성이 되는 거죠. 1, 5,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오느냐? 자, 이거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했으니까 이제 크로스로 가는 거예요. 바깥쪽, 안쪽. 자, 바깥쪽 곱하면 3, 5, 15. 안쪽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개수도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x 제곱 더하기 17x 더하기 5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있는데요, 선생님. 개수가 다 달라요. 좋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 제곱 더하기 x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앞에는 여기 y가 있으니까 y까지 이제 챙겨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얘랑 곱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2, 1은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상수항은 y를 포함한 거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3, 5, 15에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가운데는요. 바깥쪽, 안쪽. 자, 바깥쪽은요. x 빼고 2, 5, 10y. 자, 안쪽은요. x는 바깥에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2x 제곱 플러스 7yx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xy 마이너스 15y의 제곱으로 정리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자, 어떤 사람은 1, 2번 합해서 1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에서 그 공식을 쓸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여러분들 리드하면서 풀었지만 여러분 스스로 꼭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념을 살포시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뛰어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곱셈 공식을 그렇게 많이 못 써요. 까먹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개해서 쓰시면 돼요. 이 곱셈 공식의 장점이 뭐냐면 모르면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그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한 게 곱셈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 공부를 위해서는요. 좀 빨리 이제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식의 곱셈의 원리로 선생님 제목을 잡았고요. 무슨 문제를 드렸냐면 다음 식을 전개를 하고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리를 다 한 상태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자, 항이 앞에는 2개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거를요. 자기 친구 말고 남의 집 친구랑 한 번씩 다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AC, 이렇게 곱하면 2AD, 이렇게 곱하면 3AE 될 거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 B를요. 한 번씩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BD, 마지막 마이너스 3BE 이렇게 되겠죠? 자,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요. 동류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항이 몇 개 나왔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따라서 모든 항의 개수는 6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전개해봐야지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요거 하나를요. 3번 가죠. 자, 여기 한 번 더 있죠. 항이 2개니까. 결국은 요 2개의 항을요. 여기 3개에다가 뿌려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항의 개수는 동류항 정리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결국 골고루 몇 개 나오느냐. 이거 곱하기 이것. 이 항의 개수 곱하기 이 항의 개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이렇게까지 나온다. 동류항 정리하면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문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 항의 개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전개 안 하고 풀 수 있듯이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 좀 센스 발휘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을 이제 전개를 한 다음에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물론 쫙 펼칠 겁니다.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 몇 개의 항이 일단 나올까요?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3, 3은 9, 총 9개가 나오겠죠, 일단. 자, 그러면 거기서 x, y라는 문자만 가진 그런 항들만 모아서 계산했을 때 그 개수를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기질을 발휘하면 될까요? 다 안 펼쳐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얘랑 이쪽이랑 곱해서 x, y가 나오는 아이를 찾아보죠. 자, 일단 x가 있으니까 누구랑 만나면 될까요? y랑 만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만나봤자 이 항 나오지 않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x, y 일단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 y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y는요, 여긴 누구랑 만나야지 이런 항이 나올까요? y니까 x랑 만나면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 2x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상수는요, 여기 x, y 항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데 그런 항이 없죠. 그러니까 1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니까 결국 x, y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러분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응용은요 여러분들 정말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효율적으로 뭔가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뭘 묻고 있는가라고 정말 잘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이런 거 우리가 센스 있게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입니다. 우리 곱셈 공식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골라볼 겁니다. 자, 1번. 자, 요거.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전체를 우리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으로 생각하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할 거니까 음수가 플러스 될 거라서 9x 제곱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할 거예요. 3, 2, 6, 2, 12, xy 맞습니다. 마지막 이거 제곱할 거니까 4y 제곱 맞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제곱이요. 이 마이너스까지 지배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것까지 묶어서 제곱했었어야죠. 여기까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자, 그럼 여기 안에 것만 우리가 제곱해주면 y 제곱 플러스 4, 2, 8y 플러스 4, 4, 16이었을 텐데 이 마이너스 다 분배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2번도 아주 잘 풀었고요. 자, 3번 갑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우선 앞에 있는 거 둘이 이렇게 보면요. 같고 부호만 달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랑 또 얘랑 맞나요? 같고 부호만 달라요? 그럼 둘이 곱한 결과가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거랑 마지막에 있는 요거랑 곱할 건데 보니까 같고 부호만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4, 2, 8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을 것이다.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4번 갑니다. 문자 같고요. 상수만 달라요. 그럼 x제곱에 x 상수항 나올 겁니다. 여기 누가 올까요? 합한 게 와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2를 더한 게 옵니다. 마이너스 14 맞고요. 마지막은 곱한 게 옵니다. 곱하기 하니까 플러스 24 되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5번 갑니다. 문자 그래요? 상수 다 달라요. 그럼 얘랑 곱해서 2, 5, 10a 제곱 오고요. 마지막은 얘 끝에 거 마이너스 3b 제곱 맞습니다. 자, 가운데 누가 오느냐? 바깥쪽, 안쪽. 자, 2, 3은 6ab와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5ab를 정리한 게 오겠죠. 그래서 AB라는 것 우리가 챙긴다면 역시 5번이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 공식이라고 한다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AB지 정말 AB만 의미하는 거 아니죠. A 자리에 뭐 EX가 왔으면 그걸 통째로 여러분 A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 위치 가리키는 문자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잘못 보고 전개한 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를 하는데 6을 A로 잘못 봤대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x-5 곱하기 x 플러스 A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는 거죠. 자, 이랬더니 뭐가 됐냐? 이게 됐대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찾고 B 찾아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그리고 x 마지막은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5a. 자, 가운데 누가 올까요? 요 두 개의 상수를 더한 게 오겠죠? 자, 마이너스 5 더하기 a니까 결국 a 마이너스 5라고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자, 양쪽 비교하겠습니다. x제곱, x제곱 맞아요. 결국 얘가 누구냐 하면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얘가 누구냐? 바로 b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는요. 넘어가면 5 마이너스 2니까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b는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15 따라서 마이너스 12를 여러분이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전개를 하는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잘한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인기 있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곱셈 공식만 알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오늘 6번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다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개 이상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요. 곱하기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요, 여러분. 일단 3원 나중에 좀 곱할까요? 자, 요렇게 먼저 계산식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고 이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를 한번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 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있는 식이요. 마이너스 3에 여기 마이너스 하나씩 빼면 2x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결국 뒤에 있는 거랑 같게 되죠. 그럼 똑같은 걸 제곱을 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제곱을 하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4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인데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4x. 자, 마지막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 4, 12x 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 4, 12x. 마지막 마이너스 3으로 일단 앞에 있는 식을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요 식도요. 좀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파란 식도 한번 아래쪽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긴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한번 빼볼까 싶은데요. 자, 어떤 식으로 빼볼까? 뭐 빼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같고 여기는 부호만 다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2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걸 통째로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제곱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4, 4,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풀게 되면 2, 9, 18 x 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원래 주어진 식은요.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자, 주어진 식을 한번 쭉 동량 정리해 보면요. 자, 얘랑 더하면 6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플러스 12x는 그냥 내려오게 되겠고요.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죠. 자, 더 이상은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정답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곱셈끼리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더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천천히 계산의 원리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뭘까요? 아까 지금 이거 할 때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밖으로 분배 법칙으로 뽑아내는 것도 여러분 이런 결과를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수는 좀 자유자재로 잘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어떻게 다루는지 또 몇 가지 예를 드렸죠. 여러분 잘 보시고 아 마이너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제 6개 마지막 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형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계산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형에다가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없이 나와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한 변의 길이가 x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가로의 길이를요, 2a만큼 늘렸대요. 가로의 길이를요, 이만큼 늘렸어요. 자, 이게 얼마냐면 2a예요. 자, 원래 있는 데서 늘렸어요. 자, 세로의 길이는요, 3a만큼 줄였대요. 자,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줄였다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줄여서 만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자, 이 넓이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요것이라고 할 때 a와 b를 구해서 그 차를 구해라.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빗금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할 건데, 그 값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이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등식을 만들면 되겠죠? 가로의 길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 아까 여기가 x였고요. 2a만큼 늘렸죠? 자, 늘렸으면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이게 3a만큼 줄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요 계산한 길이가 x에다가 3a만큼 줄었으니까 3a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이 이거니까,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3a,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요것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도형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 식을 푸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x만 문자로 봤을 때 x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무언가 x의 상수항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얘네 둘이 더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x 되겠네요. 마이너스 ax, 마지막은 마이너스 6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좀 예쁘게 적어볼까요? 이 괄호 좀 어색하죠? 자, 이 식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 마이너스 6a의 제곱으로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문자 x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할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거 x제곱 개수 맞죠?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딱 비교해 봤더니 아하, a가 얼마야? a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b는 얼마입니까? 자, b는요,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수항 b가요, 마이너스 6a의 제곱인데 좀 전에 a가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제곱이란 뜻이죠. 따라서 6, 9, 54니까 b는 마이너스 54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54, 3 더하기 54니까요. 정답은 57로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개의 문제까지 함께 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팁도 마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경쌤의 팁 선생님이 부르지 않고요. 첫 번째 시간 보세요. 마이너스 이렇게 묶으면 결국 a 더하기 b 전체 제곱과 같다는 거. 자, 두 번째요. 요런 마이너스도요. 요렇게 묶어내시면 결국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과 같고요. 세 번째. 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를 쫙쫙 두 개 다 뽑아주면요. 결국 요런 모양과 같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이요. 그래요. 이거 역시 마이너스 하나씩 다 빼고 나면 결국 요런 모양과 결국 같은 식이다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곱셈 공식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할만하죠? 그렇지만 좀 더 많은 문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만 잘 다루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시고요. 한 줄 요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 이어가서 인수분해로 같이 만날까 합니다. 여러분 공부한 것들 선생님께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또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